많이 먹으면 살찐다는 말이 왜 틀렸냐면, 저는 하루에 식사를 얼마나 하냐면 기름 가득한 무삼겹 3인분, 양고기 2인분, 쌀밥 3그릇, 5000칼로리는 먹어요. 딱 6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염증을 정말 많이 일으키고 몸에 해롭고 사람마다 알러지가 심한 음식들을 다 모아놓은, 제가 실제로 먹고 있는 유산균, 마그네슘, 에사비 어떤 걸 먹어야 좋냐 답변을 드리면, 아니죠. 저는 제 케이스를 많이 말씀을 드려요. 저는 하루에 식사를 얼마나 하냐면 기름 가득한 무삼겹 3인분, 양고기 2인분, 쌀밥 3그릇, 뭐 원한다면 정말 달달한 디저트 같은 것도 많이 먹어요. 한 두세 접시는 먹는 것 같아요. 쌀로 만든 걸로. 그리고 아보카도, 기름 잘잘 흐르는 아보카도, 뭐 소고기, 뭐 소, 양, 닭, 돼지 가리지 않고 하루에 식사 양을 다 따져서 칼로리만 따지면 정말 과장 안 하고 5000칼로리는 먹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말이 되나요? 거짓말 치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간단해요. 많이 먹으면 살찐다 라는 말이 언제 맞는 말이 되냐면,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살찐다는 말은 맞아요.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중요하다. 제가 자주 먹는 고기, 찐채소, 아보카도 이런 것들은 사람 몸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맛있고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오히려 군살이 더 빠지고 오히려 기운이 돋고 다크서클이 없어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게 그런 이유에서예요. 먹고 나서, 여자분들 특히 많이 먹고 나서 막 죄책감 느껴서 다시 토하시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섭식장애가 생기고 거식증이 생기고, 그래서 다이어트 약을 먹게 되고 이런 케이스들이 정말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드실 때는 그냥 맘 놓고 많이 드세요. 지금 살이 조금 붙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이 모든 지식들을 잘 알아두시고 적용만 하시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장 상태가 되고 대사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셨다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염증을 일으키는 걸 많이 먹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예요. 동물성 기름을 쓰면 혈관에 낀다. 식물성 기름은 클린하기 때문에 몸에 좋다. 똑같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마케팅이고 잘못된 지식이고 사라져야 하는 잘못된 상식이에요. 동물성 기름이 우리 몸에 좋습니다. 식물성 기름은 대부분 나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보카도, 올리브, 코코넛, 들기름, 이런 소수의 식물성 기름을 제외하고는 드시지 않는 게 몸에 훨씬 더 이로워요. 아셔야 돼요. 고기를 많이 드세요. 고기를 많이 드세요. 저는 수족냉증 있는 분들, 피로하신 분들, 간 수치 안 좋은 분들,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 다 그냥 고기 많이 드시라고 해요. 웬만한 거 다 해결돼요. 조금 과장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분들한테 해당 안 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단 하나는 명확해요. 식물성 기름이 몸에 좋다라는 가스라이팅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상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이라고 하면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 게 기름 생각하시죠. 동물성 기름, 삼겹살, 비계 가득한 삼겹살 많이 먹으면 이거 다 혈관에 낀다, 그래서 몸에 안 좋다, 성인병 걸린다. 잘못됐죠. 말이 안 됩니다. 양질의 지방을 많이 먹었을 때 성인병이 걸리고 혈관에 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냐라고 해보면 극소수예요. 극소수. 많이 배우신 분들, 흰 가운 입으신 분들, 의사 선생님들, 권위자분들이 삼겹살을 먹으면은 아주 죄악시 되는, 어떤 먹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풍조를 많이 일부 선생님들께서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삼겹살에 죄가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삼겹살 자체에는 죄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삼겹살에 죄가 있냐면, 어떤 지방에 죄가 있냐면, 안 좋은 걸 많이 먹고 자란 좋지 못한 고기에서 추출해낸 지방, 좋지 못한 고기들, 좋지 못한 기름들, 그런 것들의 원인이 있는 것일 뿐이지, 기름을 줄이면 줄일수록 몸에 이롭다라는 잘못된 상식은 하루빨리 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나 이런 영양, 음식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에서는 너무 이젠 상식처럼 굳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올바른 영양 지식들이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욕을 그렇게 많이 먹어가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전 정말 속상해요. 바른 얘기를 하는데 욕을 먹어야 한다니. 생소하다는 이유만으로 권위자분들이 말하시는 내용이랑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해서 저는 정말 많은 욕을 먹고 있고 정말 많은 구설수에 오르고 있지만 이게 올바르기 때문에 저는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주 기억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정말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기도 한데 최겸님, 다이어트 과학자 최겸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이기도 한데요. 설, 밀, 낫, 튀, 커, 유 이 6가지를 식단에서 배제하시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정말 빠르게 건강해집니다. 다른 거 많이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어떤 뭐 옥살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옥살산염, 마이코톡신, 어떤 뭐 오메가6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딱 6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설밀, 나튀, 커유,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김, 커피, 우유. 이 6가지가 우리 몸에 염증을 정말 많이 일으키고 몸에 해롭고 사람마다 알러지가 심한 음식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물론 끊기 쉽지 않죠. 설탕, 달달한 거 먹고 싶잖아요. 밀가루, 뭐 라면만 먹어도 밀가루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빵, 밀가루로 다 만들고 나쁜 기름, 앞서 말씀드린 나쁜 식물성 기름들 카놀라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튀김 맛있잖아요. 바삭바삭하고. 치킨 다 튀김이잖아요. 어떻게 끊어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어렵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맛있고 그런 것들, 그런 가공식품들, 그런 좋지 못한 식품들을 이미 너무 많이 드셔온 분들은 어렵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 설밀나티 커유를 어떻게 끊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양을 조금씩 줄여보시면서 대체 식품을 찾으시면 돼요. 대체 식품. 설탕은 뭘로 대체하시면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알룰로스, 스테비아, 자일리톨 이런 달달한 것들로 대체하시면 되고요. 밀가루, 쌀로 대체하세요. 쌀. 통밀, 현미 드시지 말고요. 쌀로 드세요. 쌀 맛있잖아요. 밀가루보다 훨씬 더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우리가 정말 소화시키기 쉬운 것들인데 굳이 밀가루를 드셔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쌀로 드시면 돼요. 나쁜 기름 말씀드렸죠? 코코넛 오일, 올리브유, 들기름, 아보카도유 좋은 기름들로 대체하시면 돼요. 튀김 바삭바삭하고 맛있죠. 양을 조금 줄여보시고 치킨보다는 차라리 햄버거를 드세요. 저는 이런 말 하면서도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왜냐하면 저도 치킨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허니 땡땡 있죠? 저 정말 좋아해요. 저는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허니 땡땡 치킨을 시켜 먹습니다. 근데 어떻게 먹냐면 굳이 다 먹지 않고 반 정도만 먹고 반은 건강에 좋은 것들로 제가 말씀드린 것들로 채워 넣어요. 그렇게 대체하시면 되고 커피. 어렵죠. 커피 끊기 정말 어려운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하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겨울에도 마시던 사람이에요. 하루 2잔씩. 근데 그거 어떻게 끊으시면 되냐면 하루는 드셔보시고 하루는 아예 먹지 마세요. 다음날은 드시고 다음날은 먹지 마세요. 이렇게 간격을 조절해 가시면서 커피 먹는 날 안 먹는 날을 하나하나 간격을 띄엄띄엄 드시면서 양을 조금씩 줄여보시고 카페인은 얼그레이와 같은 허브티 종류로 채워 넣으시면서 커피에서부터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면 여자분들은 생리통이 좋아지실 것이고 남자분들은 두통이나 근육통 아니면 만성피로 다이어트가 안 되셨다면 그런 것들도 다 해결이 돼요. 카페인을 줄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마이코톡신 줄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유 어떻게 끊나요?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거 있죠? 코코넛 밀크 같은 우유, 같은 밀크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유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코코넛 밀크를 드시면 되고 그나마 덜 나쁜 건 무가당 두유를 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우유를 끊으시는 것도 그냥 별거 아닐 것 같고 그냥 뭐 맛있으니까 고소하니까 많이 조금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아예 배제하셔야 돼요. 저처럼 건강이 1순위이신 분이라면 아예 배제를 하셔야만 건강이 몸의 대사 기능이 원활하게 되고 염증이 생기지 않게 돼요. 설밀, 나튀, 커유. 설밀, 나튀, 커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먹고 있는 하루 식단은 조금 간단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침, 소금물, 소금차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에사비 식초물 그리고 가끔 프리바이오틱스 7g 정도를 따뜻한 물에 타서 소금 탁탁 쳐서 마시면 얼마나 맛있냐면 사골 육수 먹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프리바이오틱스들이 장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장내 유익균들의 먹이가 돼요. 그 장내에 있는 우리 몸을 좋게 만드는 유익균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막 살아나갈 수 있는 강인한 친구들이 아니라 먹이를 줘야 되거든요. 그 먹이들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프리바이오틱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을 소금차, 에사비 식초물 혹은 프리바이오틱스 7g 정도를 타서 마시고 있고요. 아마 제가 점심 식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옆에서 보시게 된다면 정말 놀라실 수도 있는데
고기를 몇 인분을 먹냐면 4인분을 먹어요. 4인분. 키로수로 따지면 1kg 정도 먹어요. 근데 왜 살이 안 찌나요? 지금도 말씀드렸죠. 앞에서 염증을 일으키지 않아요. 양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양지대 고기들, 그리고 찐 채소들, 앞에 말씀드린 십자가 채소, 양배추, 배추, 브로콜리, 청경채, 이런 채소들을 쪄서 먹고, 그리고 소의 간, 내장, 미네랄이 정말 풍부하고 비타민 D가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간, 특히 소의 간에는. 그래서 그렇게 동물성으로 이렇게 정말 충분히 먹어요. 고기, 찐 야채 위주로 충분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 어떻게 하냐면, 사실 저는 점심에 그렇게 정말 충분하게 먹기 때문에 저녁을 안 먹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이미 배가 불러 있고 그 음식들이 소화가 싹 되고 나면 몸에 에너지가 너무 충분하고 허기가 지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저녁 식사를 할 필요가 없기도 하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 제가 업무를 많이 하고 촬영을 많이 하고 수업을 많이 하고 온 날에는 저도 배가 고프기 때문에 어떤 걸 먹냐면 또 똑같습니다. 코코넛 밀크. 그거를 코코넛 밀크를 물이나 무가당 두유에 희석해서 블루베리, 냉동 블루베리를 잔뜩 넣고 유기농 바나나를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 넣어서 완전히 갈아서 쭉 마셔요. 조금 더 달게 먹고 싶다라고 하면 앞에 말씀드린 알룰로스, 천연 감미료를 넣어서 마시게 되면 소화가 정말 빠르고 몸에 에너지가 확 차오르는데 몸이 불편하거나 몸이 무겁거나 살이 찌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다이어트를 내가 살이 안 빠져서 고민이시거나 피곤하다거나 몸에 염증이 많다, 근육통이 있다, 그런 분들은 뭐 많은 걸 하시기보다 제가 말씀드린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루틴 있죠? 이거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추가하고 싶은 건 라이블리 스무디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하셔서 꼭 드셔보세요. 라이블리 스무디는 어떤 거냐면 라이블리님, 최지영이라는 기능의학 전문 의사 선생님께서 만들어낸 십자가 채소를 갈아서 만든 야채 스무디를 말해요. 그 야채 스무디를 드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건강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야채를 드시고 싶다면 생야채 먹어도 되나요? 맞아요, 안 되죠. 이제 아시겠죠? 야채를 쪄서 드시되 갈아서 드시면 훨씬 더 흡수가 빠르고 라이블리 스무디로 드시면 훨씬 더 몸에 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아침, 점심, 저녁 이 식사 루틴 있죠? 2주만 따라해보세요. 2주. 많이 걸릴 필요도 없어요. 뭐 100년 만년 할 필요도 없어요. 2주만 따라해보시고 내 몸이 어떻게 바뀌는지 스스로 관찰을 해보시면 아, 이게 맞구나라는 걸 몸으로 체감하실 겁니다. 제가 실제로 먹고 있는 유산균, 마그네슘, 에사비 이런 것들을 많이 문의를 주세요. 어떤 걸 먹어야 몸에 실제로 좋냐, 추천 제품 추천해달라고 많이 물어보셔서 답변을 드리면 저는 이거 뭐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닌데 유산균의 종류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프로바이오틱스는 덴프스트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라는 거 쿠팡에서 주문하셔서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 앞에서 말씀드린 거 있죠?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는 선파이버라는 제품으로 쿠팡에서 역시 주문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여러 가지 많은 마그네슘 제품이 있을 텐데 조금 깨끗하고 첨가물 안 들어간 흡수 잘 되는 마그네슘으로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려면은 저도 여러 가지 회사 제품 많이 먹다가 정착한 제품인데 쏜 리서치라는 회사에서 만든 칼슘 마그네슘 말레이트 캡슐이라는 제품으로 먹고 있습니다. 아마 아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칼슘이랑 마그네슘이랑 같이 먹어야 흡수가 더 잘 돼요. 만약에 마그네슘만 너무 많이 먹게 되거나 칼슘만 너무 많이 먹게 되거나 하면 둘 중 하나가 융합이 돼서 체내에 흡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체내에 쌓여요. 배출이 잘 안 되고 대사 기능에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같이 드시는 게 좋고 쏜리서치 제품으로 드시면 됩니다. 광고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사비, 애플 사이더 비니거라고 하면 정말 많이 팔아요. 쿠팡에서도 많이 팔고 이거 좋다 하면서 마케팅이 많이 돼 있을 텐데 제가 먹는 건 데니그리스사에서 만든 거 먹어요. 식초 제품도 고품질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 전혀 설탕 안 들어가고 이상한 거 전혀 안 들어간 깨끗한 제품으로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데니그리스사에서 만든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마시고 왔죠. 아침 식사로. 샤워할 때도 저는 데니그리스 살짝 희석해서 이렇게 피부에 발라서 마사지를 해주면 훨씬 더 피부가 빨리 좋아지실 겁니다. 꼭 드세요, 에사비. 전국에 있는 많은 병원들을 다녀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해답을 주지를 못해요. 저는 의사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제 주위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고 하지만 결국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을 내가 스스로 올바른 영양 지식을 습득해야 돼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알겠지라는 권위에 슥 넘어가서
이 사람이 하란 대로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이 사람이 좋다고 하는 거 그냥 먹고 이렇게 되는 거 저도 이해하고 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이 책의 서두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울증 그리고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피부에 엄청나게 많은 여드름이 나고 지방간이 생기고 결과가 처참해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사실. 왜냐면 생소한 정보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근데 그 반대되는 것들, 그 반대되는 올바른 지식들을 실제로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봤더니 완전히 다른 결과가 생기고 훨씬 더 건강해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거짓말처럼 2주, 3주 만에 2달, 3달 만에 치료되는 거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똑같이 얘기하세요. 지금까지 속았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스로 공부하셔야만 하고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해서 그냥 고지고대로 하는 게 아니라 책을 많이 읽어보세요. 정말로 믿을 만한 해외의 전문가분들이 말한 내용들을 총 집합해 놓은 책들을 많이 읽어보세요. 책 리스트 알려드릴게요. 최강의 식사, 최강의 단식, 갭스, 해독혁명, 슈퍼휴먼,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이런 책들 한 권 읽는데 길어봤자 일주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 몇 권 읽는 거 2달, 3달이면 읽거든요. 근데 이런 책들을 조금만 읽어보시고 내 삶에 적용해보시면 제가 얻었던 이 눈부신 건강과 세상이 살만하다는 걸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꼭 대형 병원에 수천만 원을 들이고 꼭 최첨단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대형 수술을 거쳐야만 하고 말도 안 되는 액수의 신약을 먹어야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쉽게 얻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 대부분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지 마시고 지금 미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기능의학 의사분들이 말하고 계신 최신 지식들을 믿으세요. 저는 믿지 마세요. 근데 서치를 조금만 해보세요.